이 봄이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오지는 않는구나 이런 생각 듭니다만 그럴수록 귀하게 느껴지는 게 바로 증시의 상승이고 또 봄의 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역시 우리가 이제 투자라는 것은 항상 그렇게 수익이 쉽게 오지는 않아요. 오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성실한 준비도 필요하고 한데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하루 성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경제 지표 일정이 이제 뭐 어제 보면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OECD에서 이제 우리나라 성장률을 또 0.6%나 하향 조정을 했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간밤에 소매 판매가 0.2%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예상치가 0.6이었으니까 예상보다는 좀 안 좋아요. 그러나 어쨌든 1월에 1.2나 급감했던 미국의 소매 판매가 그나마 좀 회복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안도감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밤에 이제 미국에서는 뭐 이런 소비 관련 섹터들 쪽이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물가가 이제 아마 1월, 2월까지는 아직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3, 4월에 좀 물가가 미국에서 관세 여파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하면서 이 소비 심리가 아직은 위축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주택 시장 지수가 39로 2달 연속 급락을 했는데 건자재를 이제 해외에서 수입했을 때 그 건축업자들의 이제 이익 내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뉴욕 연방은행 제조지수도 마이너스 20까지 2년 내 최대폭으로 급락을 하는 등 트럼프 관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마음속으로 노정시키는 미국의 흐름입니다. 중국은 반면에 이제 1, 2월에 소매 판매가 4%나 올라왔고요. 산업 생산도 5.9의 증가를 보이면서 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그리고 증시를 부양하는 쪽으로 내수를 부양하는 쪽으로 나서는 중국 정부의 이 흐름이 시장에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철강의 감산 같은 것도 발표를 했고요. 정부가 이제 지방 쪽에 특별 국채를 발행해서 대출을 통한 어떤 정책 지원 또 이 지금 인민은행도 지준율 인하 등을 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확연하게 다르고요. 미국과 유럽도 다릅니다. 유럽은 최근에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증액에 대한 압박 등을 고려해서 전부 다 이제 방위 예산을 증액하고 국채 발행을 늘려서 부양하는 쪽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국도 이와 같은 이제 부양 조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저께인가요? 관세에 대한 발언을 하루 안 해가지고 좀 반등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발언을 또 했습니다. 4월 1일부터 상호 관세, 자동차 등에 대한 산업별 관세를 반드시 시행하겠다. 예외 적용 없다. 채광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또 미국의 이제 베센트 재무부 장관도 이 정도 하락이면 조금 뭔가 이제 트럼프 푸시라든가 위로성 멘트가 있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월가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침체를 걱정하지 않는다. 하락이 오히려 지금은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장 트럼프 행정부가 시장의 어떤 부양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에 간밤에 이제 초반에 좀 부진했었는데 막판에 좀 올라오다가 이제 플러스권에서 마감하는데 그쳤습니다. 우리나라 성장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정치적 불안도 있고 관세 여파도 있겠죠. 반면에 워렌 버핏은 일본의 5대 종합상사 주식의 지분을 대폭 늘렸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다소 우리에게도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증시 일정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수요일에 일본과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이 있어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제 EU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방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각 국가별로 해서 서로 이제 의견 합치시킬 것 같고요. 영국에서도 이제 금리 결정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제일 중요한 이슈가 엔비디아의 GTC 글로벌 개발자 회의가 진행 중인데 젠슨 황이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반도체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어떤 발언들과 어떤 지금 일정을 소화할지 잠깐 훑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 미국 증시는 이번 주가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 최근에 이제 빅테크 M7이 급락을 했죠. 아무래도 이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숏 매도 공세가 상당히 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기일까지는 다소 크게 반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그다음에 이제 이 좀 월말까지는 유럽의 페어마켓가 26일에 열려요. 그리고 31일부터는 이제 우리나라의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이번에 공매도는 대형주뿐만 아니라 이제 중소형주까지 다 열린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역시 이번에 이제 연준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관세를 계속 압박을 넣으면서도 후퇴 없는 쪽으로 계속 발언을 하고 있는 반면에 파월 의장은 또 그런 관세 우려 때문에 금리 동결 기조와 관망을 유지하는 발언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번에 장 조정과 함께 지난번에는 이 미국의 경제가 단단하다 여전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투자자들이 경기에 급속한 냉각을 우려하는 데 대한 안도감을 좀 제공을 한 바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이제 연준에서 점도표를 아마 쭉 다 내놓을 것 같아요. 점도표가 나올 거다. 근데 이제 작년 12월에 마지막 점도표 발표했을 때는 지금 올해 그러니까 2025년도죠. 작년 말에 바라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과 동시에 관세 우려 때문에 원래 금리 인하가 한 4번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2번 정도로 인하의 예상이 줄었습니다. 현재는 한 3번 정도로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관세 여파로 해서 경기가 냉각되고 소매 판매가 줄고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경기가 냉각된다면 금리를 한 번 더 인하하는 쪽으로 해서 3번 정도 인하를 예측하는 부분인데 3, 4월에 결국은 이제 그 물가가 관세를 반영해서 어느 정도로 움직일 건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미국의 정책 금리의 흐름은 이렇게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이 관세 우려 등으로 해서 인하 전망이 대폭 축소된 모습이에요. 그동안 한 3번 정도 인하를 했지만 유럽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주변 국가에 비해서는 인하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크지 않은 편이고요. 자,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이제 그저께 주말에는 좀 올랐었고요. 오늘 아침에 약간 밀렸죠. 현재 PER은 25배 정도로 이제 나스닥 100의 10년 평균 32배에 비해서 한 20% 정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모틀리 폴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최근에 특히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해서는 이 폭스콘에서 실적 공개를 하면서 이번 분기에 AI 관련 수요가 2배나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전망을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라 예상됩니다. 반면에 이제 또 하나의 그 미국의 성장주의 핫 이슈 중에 하나인 테슬라가 이번에 이제 수요 약세, 특히 유럽에서 여러 가지 극우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지지 발언 등으로 해서 테슬라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다가 기대했던 모델 Y의 변경 모델에 대해서도 부분 변경을 해도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증권사들의 분석 속에서 어제는 미주호 증권까지 이제 이런 하향 의견에 동참하면서 증권사들 중에 8군데나 지금 테슬라의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4% 이상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테슬라가 물론 뭐 풀셀프 드라이빙이라든가 앞으로 옵티머스와 같은 로봇 이런 쪽에 이제 주춧돌을 놓는 기업이다 보니까 테슬라가 올라오지 않으면 아무래도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에 관련된 모멘텀은 아직은 조금 위축된 모습이 아닌가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증시가 차별적으로 매우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가장 주춧돌이 바로 삼성전자다. 자, 삼성전자의 어제 이제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건희 회장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부인과 자식만 빼고는 다 바꿔라 이런 엄청난 이제 이 센세이션한 발언을 한 이후에 삼성이 크게 변화해서 채찍질하면서 일어났던 그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상기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이 이재용 회장이 사직생의 각오로 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특히 최근에 이제 중국의 그 이제 이구한신 정책 또 춘절 연휴 때 대규모의 스마트폰 판매 증가 188%나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었고요. 이 가전도 120% 이상 증가했었던 춘절 연휴 이후에 재고가 빠르게 감소하는 D램, 특히 메모리 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보면은 이제 DDR5 같이 지금 이제 최신 DDR5 D램 쪽에서는 1월 23일에 4.6달러에서 이번에 이제 5.08달러까지 9.2%나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약 단가도 올라왔다. 그리고 이번에 이 젠슨왕이 이제 이 GTC에서 아마 삼성과 관련해서 HBM 관련한 발언을 좀 우호적으로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지금 반도체 업황은 디램 익스체인지에서도 이제 DDR4에 대해서도 일단은 현물가의 강한 상승세. 그다음에 이번에 샌디스크가
이제 4월에 모든 낸드 플래시의 가격을 10% 인상하기로 하면서 낸드 가격도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가트너 같은 시장 조사 업체에서는 올해 이제 이 지금 AI와 관련해서 이 반도체 PC 시장 규모가 작년 대비 165%나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특히 이제 샌디스크가 이번에 가격을 10% 인상하기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의 낸드 플래시의 생산업자들인 키옥시아라든가 윈본드라든가 샌디스크 같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 4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에 반해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특히 하이닉스는 이제 HBM 쪽으로 수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좀 덜한데 삼성 같은 경우는 레거시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당히 좀 둔탁했던 거에서 이번에 이제 이러한 DDR5라든가 낸드 쪽의 가격 상승과 함께 정차 상승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와 관련된 밸류체인의 주가도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고 또 삼성전자가 최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유리기판이라든가 이런 쪽도 주목을 하시고요. 또 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와 함께 진행하는 로봇과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이번에 GTC에서도 마찬가지로 젠슨왕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이 하나는 이제 물론 HBM에 관련된 발언, 두 번째는 로봇에 대한 플랫폼, 또 세 번째는 양자컴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발언들이 있겠는데 이제 그와 관련된 일정을 잠깐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역시 이제 그 현재 JP 모간에 지난번에 이제 우리나라 방산에 대한 이제 강력한 목표가 상향이 있었어요. 그 영향인지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로 들어오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JP모간의 목표가가 95만 원, 현대로템 12만 원, 한국항공우주는 9만 원, LI넥스원 37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 모멘텀이 있었죠. 카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KF21에 대한 수출이 사우디향으로 최대 8조 정도. 그다음에 LI넥스원은 이제 LSAM 요격 미사일 수출을 타진하는 쪽으로 K9 자주포도 있는데 자 이번에 보면 캐나다에 또 갔어요. 우리나라 정부와 이제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캐나다 오타와에 가서 잠수함과 K9 자주포 등에 대해서 또 KF 훈련기와 같은 또 로켓 발사 시스템 등에 대한 공급 가능성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이제 한국항공우주, 하나오션 등이 참여해서 가서 캐나다에 가서 이런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앞으로 납기가 빠르고 가격도 매우 뛰어난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프레젠테이션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미국과 캐나다가 이 관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이제 그 삿바 싸움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이제 신임 총리 내정자 캐나다의 총리 내정자가 지금 이제 미국의 럭히드 마틴과 계약을 맺었던 이제 F-35에 대한 19조 원에 달하는 납품 계약을 재고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한국 항공우주와의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한번 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이제 독일이 메르츠 총리 내정자가 그동안에 이제 막아놨었던 GDP 대비 0.35%의 부채 증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야당과 협의를 통해서 풀면서 이제 아마 헌법상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제 아마 타개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역시 유럽향으로 방산의 수출 기대감이 좀 확대되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분기에 실적이 2,100억 정도로 호실적이 예상된다는 미래에셋증권의 이제 이런 분석도 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밸류체인을 쭉 자주 언급을 드린 바가 있어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LI넥스원, 거기 이제 하나 시스템, 또 S&T 다이내믹,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MNC 솔루션. 여기에 이제 거론된 기업들을 밸류체인으로 잘 또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 이제 그 모멘텀들을 같이 기록을 해놨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소형 쪽에서는 세트레가이라든가 이제 i3 시스템, 파이버 프로와 같은 기업도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엔비디아가 이번에 GTC에서 이제 이 좋은 쪽으로 아마 비전을 제시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그동안에 조정받았던 전력 기기죠. 이쪽도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물론 이제 AI와 관련해서 뭐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일진전기 등이 또 효성중공업 등이 어제 올랐는데 뭐 연속성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아직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전력 설비에 대해서는 미국의 관세를 또 어느 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또 이 GTC에서 양자컴과 관련된 쪽, 로봇과 관련된 쪽이 또 같이 아마 한마디씩 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GTC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은 역시 그 앞으로 블랙웰에 대한 울트라 GB300이죠.
그다음에 루빈의 이제 이 차세대 GPU 2026년도에 주력으로 예상되는 루빈까지 아마 공개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또 퀀텀 데이에는 이제 양자 기술을 AI 생태계와 통합하는 전략적 전환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국 AI 데이에는 이제 바이트댄스나 역시 알리바바, 바이두와 이제 협업을 또 공개할 예정으로 있어요. 어쨌든 로봇에 대해서도 젠슨왕의 립 서비스가 아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이제 중국의 이 지금 신약사 아케소죠. 아케소가 이번에 내놓은 이제 이보네스 심합 임상 3상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이 부분은 이제 경쟁사인 키트루다의 이제 상당히 압도적으로 5.8개월을 뛰어넘는 이 지금 11.1개월의 PFS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 즉 병증이 악화되지 않고 머무르는 이러한 이제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이쪽에서 머크사보다 훨씬 뛰어난 결과를 내놨다고 그래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이번에 3월 26일부터 유럽의 폐암학회가 열리죠. 그와 함께 이제 3월 20일에 이 지금 이제 키트루다 SC 제형의 이제 임상 결과가 초록이 공개될 예정인데 이를 이제 가장 연관성이 높은 회사가 바로 우리나라의 알테오젠이죠. 자, 알테오젠은 어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자회사의 이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의 이제 원천 기술을 이제 독점적으로 알트 B4에 대한 독점적 라이센스 계약금 660억, 총 계약 규모는 약 2조 원에 달하는데요. 어제 이제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3월 20일에는 이제 유한양행의 이제 이 레이저 티닙, 그다음에 리보라세닉과 관련된 HLB의 이제 FDA 승인 여부, 또 이 ABL 바이오의 이제 역시 이 지금 보시면 ADC 항체, 이중 항체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임상 결과들이 3월 내에 이제 공개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그동안에는 이제 뭐 반도체도 좀씩 올라오고요. 이런 바이오 쪽도 최근에 이제 이런 학회를 앞두고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되 그 부분이 확인되면 조금 더 추세적인 강화를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리가캠이라든가 ABL 바이오, 그다음에 유한양행과 또 HLB도 있지만 제일 핵심은 알테오젠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역시 그 어제 우리나라 이슈 중에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가 중국의 지분 가치를 영원으로 처리했다. 아픈데 또 거기다가 회초리를 때리는 격인데 아직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만, 또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이제 오세아니아 쪽에서 이제 셔틀 탱커 9척을 수주했다. 이제 셔틀 탱커는 이제 에너지를 이제 저장해서 실어 나르는 두 가지 역할을 다 하죠. 더존비전이 제4 인터넷은행에 참여를 이제 철회했다, 하락을 했고요. 콜마홀딩스도 이제 달튼 인베스트의 이제 대량 매수로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미래에셋이 해외 부동산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면서 52주 신고가를 냈고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로부터 이제 최종 제안서를 받아서 인수가 거의 확실시된다. 관련해서 국내 이제 DSC 인베스트먼트와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대체거래소의 거래가 이제 확대되면서 이 지금 어제는 보니까 1,000억이 넘는 거래 대금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거래 이제 그 종목 수도 지난주에 10개에서 이제 110개로 확대가 됐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이제 거래가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휴전에 관련해서는 이제 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지난 10일에 이제 30일간 휴전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를 했지만은 이제 이번에 푸틴이 지금 이제 크루스크죠.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점령당한 러시아의 기존 영토를 몰아낼 때까지는 잘 협상에 응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와 이제 푸틴 간의 대화가 다시 한번 오늘 저녁에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 합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싱크탱크로부터 작성된 리포트가 크렘린궁에 제출이 됐는데, 워싱턴 포스트에 의하면 미국과 EU의 긴장을 조성하고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대한 러시아의 주권을 인정받는 쪽으로 권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또 로이터에 의하면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관계를 재설정해서
러시아가 확실한 주도권을 잡도록 이렇게 이제 요구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리기판이 이제 현대차 증권의 리포팅이 나왔었는데 유리기판은 이제 기존 패키징 대비해서 여러 가지 갖는 이제 강점이 있다. 대면적화에 유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발열의 문제에서 강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리콘 인터포저를 대체할 만한 비용적인 우위도 있다. 미세회로를 구현하는 데 유리하고요. 특히 열 효율에 유리하다. 특히 이번에 GB300, 루빈과 같은 이러한 이제 적층이 많아지는 차세대 GPU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열이 아무래도 중요합니다. 수율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그래서 유리기판에 이제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특히 삼성전자가 열심이죠.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제 유리기판 밸류체인 물론 삼성전기도 있고요. 관련된 기업들이 쭉 있습니다. 자, 이미 업체들 중에는 이제 그 시제품 이 지금 생산을 서두르고 있는 SKC 솔믹스라든가 또 삼성전기, LG노텍, DMP 등이 캐펙스 확대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시제품과 함께 양산을 서두르면서 이제 분명한 수요가 있다라는 걸 이제 분석상으로 제기를 한 것이 이번 리포트의 이제 특징인데 일단 필옵틱스는 한 1조 원 정도까지 시총이 올라와 있어요. 이제 1조 원의 안착을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캠트로닉스를 조금 더 밸류적으로 이제 부각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YC캠이나 YMT, PI 같은 기업도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밸류체인 기업들을 주목하시면서 이번에 젠순왕 CEO가 자신의 이제 이 GTC 기술 개발자 회의에서 관련된 멘트가 나올지 한번 주목을 해보실 타이밍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부분은 양자컴인데요. 이번에 이제 구글의 윌로우라든가 IBM 등의 이제 양자컴과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모멘텀들이 쭉 있었고요. 이 젠슨왕은 지난번에 이제 가전박람회에서는 아직은 양자컴의 시대는 좀 멀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컴에 대한 투자를 여러 군데 하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 준 바가 있죠. 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 양자위원회를 열었고요. 또 이제 양자와 관련된 쪽에 AI, GPU와 등에서 3조 4천억의 국내 정부의 투자가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모멘텀도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KCS라든가 ITCK라든가 쭉 있는데 역시 한국 첨단 소재 약간 테마죠. 아직은 뭐 기술적으로 많은 진보가 더 나타나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은 한 발 먼저 가는 이 성장 테마가 또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거기다가 로봇도 또 역시 이제 이번에 AI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기술 개발자에 의해서 주목을 끄는 대목인데 역시 이제 이 보면은 로봇 쪽에서는 이 바퀴형 로봇이 왜 이제 주목을 받느냐면 이 걸어다니는 로봇 휴머노이드는 이제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요. 또 내구성도 많이 아직은 문제가 됩니다. 사람도 많이 걸으면 이제 관절이 문제되지만 아직은 로봇의 이 내구성이 이 액추에이터가 내구성이 이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퀴형을 이제 선호한다. 속도도 바퀴형이 훨씬 빠르고 하니까 휴머노이드 쪽에서 이번에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역시 T 로보틱스라든가 또 클로버시라든가 이런 쪽과 협업을 하면서 역시 이제 이런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있다. 그래서 조정희 씨는 이런 관련주로 한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클로버과 이제 T 로보틱스가 물류 자동화 쪽으로 역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지금 보시면 이제 원익 홀딩스 이런 쪽에서도 로봇8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지금 다양한 바이오닉 핸드 개발에 전 세계가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관심 섹터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회복 모멘텀이 분명해지고 있어요. 간밤에도 이제 반도체 지수가 1.4% 정도 올랐는데 이 젠슨왕의 이제 멘트에 따라서는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추가 상승 시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이런 분위기가 좀 좋아지면서 레거시 쪽,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HBM 쪽, 둘 다 봐야 되겠지만 레거시 쪽이 최근에 좀 더 강하고요. 유리기판도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방사는 살아있는 이슈고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올해 이제 지금 가장 화두가 또 하나가 이제 3월 말에 공매도가 재개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서는 또 공매도에 직면할 수가 있으니까 적절한 속도 조절과 함께 이제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조선은 다소 조금 모멘텀은 좀 분산되는 것 같아요. 방산 쪽에 조금 더 역점을 두는 쪽으로 바뀌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3월 20일에 대기 중인 아까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알테오젠이라든가 또 이제 ABL 바이오 또 이제 이 위안 영양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HLB까지 한번 주목을 해보실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동진 세미캠. 이 동진 세미캠은 아무래도 이제 레거시 반도체 소재 또 국산화 소재 이제 핵심 종목이고요. 200일 이평선을 막 넘었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은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도 우리나라의 이제 포토레지스트 EUV용 쪽에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한 기업이죠. 한솔 케미칼도 역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반도체 레거시 쪽의 핵심적인 소재 업체입니다. 유리기판에서는 이제 캠트로닉스가 최근에 좀 강했고요. YC캠은 좀 횡보하면서 필옵틱스와 함께 매물을 원활하게 소화 중이니까 조정 시에 접근하는 전략. 그다음에 이제 로봇 쪽에는 하이젠 R&M. 이제 제가 여러 번 언급드렸던 종목인데 액추에이터의 이제 대장주입니다. 그리고 클로봇은 역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강자고요. 물론 T-로보틱스도 있긴 한데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많이 조정받은 하이브나 JYP가 실적 공개했는데 예상을 좀 하회했죠. 자, 그러나 이제 반전율로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이에요. 하이브와 함께. 그래서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요. 아무래도 중국에서 이제 한알령에 대한 해제 모멘텀 자체가 좀 구체성이 조금 약화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같은 이제 하나의 방산 관련주들 이제 계속 우상향주인데 오늘은 약간 매물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역시 우리가 이제 추세가 계속 진행 중일 구간에서 미리 뛰어내릴 필요는 전혀 없죠. 다음에 이제 한국 항공우주 역시 이제 사우디와 향으로 해서 KF21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살아 있고요. 현대로템도 이제 폴란드의 K2 전차와 모로코의 이제 역시 고속철의 전동차 납품 등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은 좀 홀딩하시면서 계속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은 투트랙입니다. 올라오기 시작한 바이오나 반도체 그리고 또 하나 계속 진행 중인 이 방어적인 섹터의 수주 산업인 방산과 조선 이쪽을 좀 주목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드립니다. 지금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이태우 대표 여러분 좋은 시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화이팅 해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